입니다. 예,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자 성지인 정읍구청 출신 윤준표입니다. 먼저 노동정책실장님, 노동정책실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고 김원종 택배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PPT를 좀 봐주시면요. 김원종 택배 노동자분께서 산재 적용 재신청서를 만든 사본입니다. 김원종 택배 노동자는 수년 전부터 이 대리점에서 일했고, 그렇지만 입직 신고는 9월 10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산재 적용 재신청서는 9월 15일에 제출됐습니다. 우리가 택배 회사나 대리점 사업주가 이제 입직 신고 사유가 발생하면 속한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산재가 발생해서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과태료와 함께 3년분의 산재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현장에서 보면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입적 신고 후에 산재 적용 재해를 신청한 노동자는 산재 혜택을 못 받는데, 또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해서 입직 신고가 안 된 노동자, 산재 발생 시에는 산재 보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죠. 최근에 고 김원종 택배 노동자께서도 입직 신고가 되었지만 산재 적용 재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못 받는 반면에, 또 입직 신고가 안 되었던 세 분의 사망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사업주가 법을 위반해서 택배 노동자 입직 신고를 안 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상금을 오히려 지급해 주게 되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실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히 의견 말씀드리면,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상황을 놓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특고 근로자들 경우에도 이제 입직 신고 제도 자체만으로도 산재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입직 신고해도 노동자고, 입직 신고를 안 해도 노동자로 산재적인 입장에서는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하고 동일한데 굳이 산재 적용 재신청 제도를 둘 필요가 있냐. 아예 원천적으로 폐지해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필요하면 산재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산재 적용 재신청 제도를 두어서 사업주들의 남용 방지 대상, 근로자들 불편, 이런 걸 만드는 제도를 왜 유지해 왔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당초 적용 제외 신청은 특수 형태의 이제 고용 종사자의 경우에 일반 근로자가 다르기 때문에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입법 취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전체 직종에서 입직 신고된 종사자 중에서 20% 정도만 실제 가입하고 있고 80%가 적용 제외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제도 확대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현재 저희들 판단이고, 그래서 제도 개선은 시급한데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 심사하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도 개선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더 본질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게 산재 적용 재신청 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제 법안이 제출되면 의회에서 또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하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검토를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 노동자 산재 적용 재신청률 이렇게 보면 한 60% 돼요. 그러니까 실제 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특히 제가 뭐 CJ 대한통운 제가 20일 날 증인 신청을 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 대리점의 경우에는 전원이 재신청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아마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거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또 그 분류 작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류 작업이 택배 노동자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인지 택배 회사가 해야 될 업무인지 이거 보면 뭐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안 낸지를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이거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분류 작업은 그 업무 고용할 때 분류 작업까지 임무 부여를 두었다면 이거 택배 근로자의 몫일 거고 택배 할 때는 택배 그 자체로만 업무 분장을 염두에 두고 고용했다면 그거는 택배 사업주의 몫이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다 보니까 현장에서 자꾸 전가하자. 원청은 대리점은 택배 노동자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짜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제대로 관리하고 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적용제 신청과 관련되어 있는 강요 뭐 이런 실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입직 신고 미행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과태료 있는데 요 강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서명에 의한다. 그리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제 적용 제외 한 그 신청 저희들이 승인한 것을 취소할 수 있던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 개선할 때 같이 논의했으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류 작업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당연히 운전 업무가 주된 업무이니까 물품을 분류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고 이제 확고하게 믿고 계신데 이 택배 회사들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택배 회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결과가 있다면 택배 회사에서는 분류라는 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부수적인 업무다. 이것도 원래 택배 운송 업무에 포함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종래에 그런 주장에 근거한 뭐 법원 판결도 있다라고 사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약 내용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저희들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요거는 사실은 노사 간의 분류 작업 문제는 누가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는 노사 간의 큰 틀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합의를 이루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노사 간의 논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논의가 이루어지는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근로자들이 사망을 하면 하실 거예요? 예, 뭐 죄송합니다. 네, 민준병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